네, 그러면 접수 서류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NCS 기반 입사 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한 부 해서 총 3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 즉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중점적으로 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는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게 되면 그때 쓰셔도 더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나는 항목이니까요. 이건 제가 별도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입사지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항목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를 쓰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뭐 빈칸을 입력하는 형태이니까요. 그런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 간단히 리뷰하면요. 이번에 있는 이 교육사항의 학교 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도화된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뭐 학원이라든지 우리 한기대 이런 데서 온라인 수업 듣잖아요. 그런 거는 직업 교육에 쓰시는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 들으시는 거 여기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랑 명칭이 똑같아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유사하면 명칭이 좀 달라도 작성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각이 나오는데 막상 공지가 뜨고 내가 예전에 무슨 수업 들었지? 그 수업의 내용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찾는 과정만 해도요. 진짜 짧아도 하루 이틀, 좀 딜레이가 되면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두시면 너무 좋겠죠. 전년도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미리 생각해 내시면서 연습 작성 지금 해두시면 올해 자료에 진짜 빠르게 복붙 하는 개념으로 그냥 바로 작성하시면 되니까 미리 꼭 해두시기를 정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권장을 합니다.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 역시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데 작성할 게 없으시면 너무 좋은 게 지금 뭐 K무기라든지 한기대라든지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들 한번 훑어보시고요. 내가 들을 만한 무료 교육을 지금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이력서라고 하는데 빈칸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쓸 게 없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삼자가 봤을 때, 즉 면접관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긍정적인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을 게 없으신 분들은 꼭 지금 무슨 수업이든 들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여기 요즘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돈 받았으면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 안 받았으면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 작성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직무 관련이니까 내가 직업 상담사 관련한 일이 아닌데도 괜찮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4번 항목에 보시면 원래 뭐 경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산 시스템 운용이라는 항목을 보면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요즘의 일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직장 생활 하셨던 걸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시스템 운용에 좀 쓸 게 없으시면 집중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유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얘네들 셋 있겠죠. 그래서 걔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력 쓰시고 경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의 직무 관련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 얘도 옛날에 발급받았거나 뭐 발급 기관이나 취득일자 모르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다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는 제가 별도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필요하시면 약간 배속을 좀 늘리셔가지고 천천히 어려우실 것 같으면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항목은 총 5가지예요. 1번이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에 대해서 묻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에서 이거는 사실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내 썰을 풀 거니까 내 경험 안에서 입사 지원서는 완성이 될 거니까 얘는 이제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에 대해 그래서
분명한 명칭을 정해줍니다.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 사고,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작성해달라라고 하는 항목이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설명을 여기는 드릴 텐데요. 상세하게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 위주로 작성하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은 실제 사례로 좀 알려드려 볼게요. 단 여기에서 쓰는 사례는 실제 저의 사례이기도 하고 또 혹시나 영상을 보는 사람이 같은 사례를 쓰면 안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걸로 대입해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300자 내외라고 하는 거예요. 300자 내외면 진짜 세네 줄 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 300자를 맞춰서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써두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이 훨씬 쉽고 편안한 또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쓰실 때는 300자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1번 문항에 대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좀 함축적으로 줄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털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줄이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 공통적인 항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항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항목입니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 그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 즉 성과가 굉장히 탁월하지 않아도 애쓴 혹은 해본 적이 있다면 작성해도 되는 항목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해서 먼저 쓰라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정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직무적인 걸로 본다면 고객에 대한 정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도 있겠고요. 혹은 취업처에 대한 정보들도 있겠죠. 혹은 뭐 실업이나 뭐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있고, 혹은 뭐 훈련 정보 같은 것도 정보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상담직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본인의 업무에서도요, 다양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단어인데요. 객관적 사고, 통합적인 분석 이 부분이에요. 워낙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떼어 놓았는데요. 물론 상식적이거나 지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중지 버튼,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객관이 무엇인지 통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먼저 얘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객관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한다 라는 뜻이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2번, 3번은 좀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배제를 하고요. 얘를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언어로 좀 생각을 하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논리적이다, 분석적이다, 혹은 데이터, 혹은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하죠. 직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결국에는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도요, 객관보다는 좀 설명이 쉬우셨을 것 같은데,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친다.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얘를 앞에 객관처럼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둘 이상의 것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했다. 이해했다, 통합했다, 똑같은 단어를 써본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내담자의 정보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담자의 취업처 정보라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실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디 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공고가 떴는데 공고에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강점을 좀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직업 상담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취업처에 대한 공고는 부족한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해서 홈페이지를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혹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보통은 있어요. 과거의 채용 정보가 있다면 그걸로 좀 같이 이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혹은 그 회사 정보는 없는데 유관한 기업들, 예를 들어 산업군이 유사하다든지 혹은 뭐 파는 업종이 유사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합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이때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합하여서 주요한 역량을 분석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그 결과 혹은 덕분에 합격했다 라고 하면 좋겠죠. 합격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 서류에는 뭐 통과했다, 면접에는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는 식의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는 이 상담직이 아니라서 관련 경험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단언컨대 어떤 업무에도 정보를 다루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던 사례를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왔던 어떤 학생이 약간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 어린이집에 어떤 자료를 좀 분석해서 봤다든지, 아니면 거기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든지, 정보를 수집했다든지,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서 학생의 좀 특성을 잘 이해는 하는 작업들을 거쳤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객관적인 사고, 혹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원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선 배치해서 도왔다라든지, 그러면 이 아이의 특성을 봤을 때 과거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교육 방식을 적용을 했다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살죠. 근데 막상 이걸 글로, 사례로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이런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요, 사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작성하는 방법 자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들, 특히나 자기소개서용 글쓰기 어떤 로직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해를 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랑 크로스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례에 집중해서 흐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글 쓰는 방법을 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찬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항목 살펴볼까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지금까지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해서 상황을 개선한 사례. 얘는 뚜렷하게 개선 사례를 묻고 있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걸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항을 보면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막 떠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설득을 잘한 사례, 의사소통을 잘해서 결과가 좋았던 거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사례 찾기가 쉽습니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결과를 먼저 생각하시고 나중에 과정은 좀 입사지원서에 맞게 맞추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결과 위주로 생각을 하면 사례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큰 일이면 좋죠. 근데 작은 일도 괜찮아요. 소소한 업무적인 것들도 괜찮고요. 단 너무 일상적인 얘기는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말로 잘 꼬셔가지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진짜 힘들고 대단한, 진짜 어떤 상황에선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일상적인 집에서 일어난, 즉 반대로 생각하면
직장인 같은 느낌이 덜 들죠. 입사 지원서에.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데요. 당장 일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업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의사소통 역량에 설득을 잘했다라고 하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전후가 뚜렷하면 더 좋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었는데 내가 얘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직무적인 것 위주로 생각을 먼저 해보셔서 사례를 발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사례화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실제 최근에 그 만 65세 이상의 내담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만 정년 이후에 근무를 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불만이 있으셨던 게, 이제 직업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그 업무가 종료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요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또 만 65세 이전에 근무해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받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 아쉬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실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제 아쉬워하시니까 그런 점이 남들은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건 맞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드리고, 대신 좀 잘못된 안내라든지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특히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급여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고용보험에 대한 비용이 안 나가거든요.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대한 비용이라고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할게요. 비용을 안 내거든요.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사용자가 내는 그 작은 부분은 있지만 여튼 본인은 어차피 안 냈거든요. 그래서 안 내서 안 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조금 원만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즉 자기는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어차피 실업급여를 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를 안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뭐 안내를 해드렸다. 혹은 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다. 혹은 뭐 자료를 같이 확인하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렸다. 이런 표현들만 들어가도 충분히 의사소통 역량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걸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분에 우리 내담자분이 뭐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혹은 뭐 만족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떤 교육을 받거나 재취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끝을 내주시면 가장 좀 무난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내가 직업 상담이 아니라면 훨씬 더 많으실걸요. 혹시 직업 상담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요. 내가 실제로 땡땡에서 근무할 당시에 우리 뭐 상담직을 상담해 볼까요? A 뭐 고객이 이러이러한 불만을 제기를 해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썼고, 그리고 이러한 저런 것들을 뭐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혹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혹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혹은 비유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혹은 다른 내용과 비교하여 하는 식으로 이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보통 직장생활이나 어떤 업무를 해도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 해결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승전결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작성하면 좋은 의사소통 능력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규정준수 항목입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항목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서도 일상적인 것보다는 좀 직무적이고 업무적인 걸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래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규정 준수는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에, 물론 나의 일상 규정 계획은 규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원칙을 잘 지키는 건 너무 직무적인 강점이 잘 드러나진 않는 사례가 되겠죠. 또 하나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뭐 초록불을 반드시 건넌다든지
어떤 지갑을 분실한 걸 찾아줬다든지 너무 멋지고 또 사실 그런 거 조금씩 어기면서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다소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있었던 거를 쓰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 걸로 살펴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고객 정보 관리 같은 걸 잘했다. 뭐 자필 서류를 뭐 반드시 받았다.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것들을 뭐 꼼꼼하게 뭐 누락 없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뭐 관리했다. 받았다. 혹은 좀 어려운 업무 프로세스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에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굉장히 자기만의 직무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 개인화된 사례라서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은 어차피 비대면인데 방문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막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유도리, 그러니까 좀 현명한 설득 같은 것들, 의사소통 같은 것들도 한 방울 좀 더해 본다면 이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고객한테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좀 우리 출력해서 자료화해서 만든다든지 그 사람이 좀 보려고 했던 뭐가 있을까요? 취업처를 좀 정리한 자료, 혹은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 자료, 혹은 센터나 어떤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기념품 같은 거 좋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설득했던 경험, 그 덕분에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이제 원칙을 준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는 형태들로서 작성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얘는 예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업무에서 쓰시면 돼요. 또 생각나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하나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뭐 공증 같은 거 하는 사무실에서도 개인정보를 엄청 중요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서류를 열람하려고 할 때 어떤 과정, 어떤 원칙,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분쟁의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고 막 당장 내놔라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반드시 뭐 너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 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가능한 쉬운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의 설명, 그리고 내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했다는 내용들을 통해서 방문한 내담자랑 같이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열람을 처리해 드릴 수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규정, 원칙 준수 잘 지켰던 거 혹은 노력했던 거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글로 옮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의 고객지향적 태도. 사람들이 제일 쓰기 쉬워하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어떤 직무에서도 뭐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고객을 대하는 일들은 많기도 하고 사례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경험 중 타인의 편안함, 만족감 주기 위한 노력의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례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고요. 역시나 업무 사례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실습했던 걸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를 하면 쓸 게 엄청 많겠지만 업무를 안 해보신 분이 직업상담사 자격만 있어서 이런 걸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닐 때, 공부할 때, 특히나 실습 나갔을 때 썰을 풀어주시면 충분히 또 약간 업무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갔을 때 어떤 센터에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학원에
이 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텝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실습생으로서 그리고 큰 범주에서는 담당자 선생님으로서 먼저 두 사람을 좀 처음에 왔을 때는 격리를 일부러 해놓으셨대요. 격리라는 단어가 좀 무겁긴 한데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담 선생님들이 따로 들어가서 우리 그 센터의 상황 같은 것들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 선생님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뭐 어린 친구들이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센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최근에 어떤 미술 작품 같은 거 이런 것들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라포도 형성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양측 부모님의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완화가 됐을 때 이제 원장님 혹은 뭐 담당자님 혹은 뭐 관리자분 이 사람과 같이 이제 한 번에 대면을 해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 예상보다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개념으로 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 뭐 처음 온 원생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원래 뭐 전학을 온다든지 처음 오면 힘드니까 그때 내가 이러저러한 배려를 해가지고 좀 편안함을 느껴서 빨리 적응했어요 하는 것도 되겠고요. 뭐 내가 어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타인의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자주 오는 뭐 매니저분을 어떤 자료를 편안하게 뭐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고객에 대한 태도는 당연한 거니까 혹은 점장님의 어떤 업무에 편안함이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해도 무난하게 고객 지향적 태도는 작성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네, 드디어 5번 항목입니다. 기타 직무 관련해서 지원자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쓸 때는 일반적인 내용을 쓰셔도 좋지만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 기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직무 기술서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키워드가 추출이 되냐면 뭐 성실하다든지 배려심이 강하다든지 긍정적이라든지 이런 거 쓰죠. 물론 얘네들도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강점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는 항목이니까 진부합니다. 중복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례 쓰기가 어려워요. 결국에 우리가 입사지원서를 쓸 때는 최근에 어떤 구체성 있는 자세한 서류를 쓸 때는 반드시 사례를 써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례, 내가 성실했던 사례, 막상 일상에서 그런 걸 찾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물론 찾으려고 하면 찾지만, 그래서 좀 사례를 고려해서 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쓰시면 좀 애를 덜 쓸 수가 있죠. 너무 막 계속 썼다가 지웠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직무 기술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22년도 자료인데요. 사실 이 직무 기술서가 변경되는 경우는 뭐 세세하게는 있을 수 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동일하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참고로 대략 보면 주요 업무라든지 업무 수행 내용 같은 게 미리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꼭 숙지하시고 이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검사도구 관련한 거, 취업 역량을 분석한 거, 사후 관리를 잘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직무 기반의 입사지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NCS 기반의 입사지원서라고 하는 건 얘를 바탕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5번 항목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바로 얘네들이요. 즉 성실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말고 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성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주의 깊은 관찰력과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적극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노력이 있습니다.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요거 보면요. 우리 1번 항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NCS 기반의 취업은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정보 관리에 대한 정확성이 철저합니다. 높습니다. 정확성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쓰시면 진짜 좋은 5번 항목을 채워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권장하는 방법은요. 이왕이면 단어를 너무 똑같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랑 역시나 중복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복붙의 느낌, 복붙하는 느낌,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하는 느낌은 별로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를 좀 변경을 한다든지 단어를 약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자기만의 표현, 자기만의 언어로 작성을 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뭘 한번 해볼까요? 이 적극성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성할 때 주장과 사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가 좀 적극적이라는 키워드, 적극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A 내담자가 굉장히 진로 결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적절한 혹은 뭐 적합한 진로를 좀 추천해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고, 그래서 뭐 A 검사, B 검사, C 검사, C 검사 이런 걸 해서 좀 통합적인 자료를 제시했고 그 결과 내담자가 좀 만족한 뭐 합리적인 혹은 내담자가 뭐 흡족한 내담자가 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실제 썰을 풀어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제 제가 겪었던 내담자분 중에 막 센터나 이렇게 방문을 하러 오시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상담을 어려워하는, 뭐 꺼려하는, 힘들어하는, 좀 불편해하는 뭐 이러이러한 내담자를 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적극성에 대한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뭐 이제 뭐 12번이나 뭐 전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련한 안내를 계속 드렸다든지 혹은 내가 뭐 분기별로 빼놓지 않고 주요한 뭐 변경이라든지 변경 사항이라든지 교육 정보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내담자가 상담을 뭐 받았다. 센터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피엔딩 스타일로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이 키워드를 선정하고 또 좋은 이 사례를 같이 연결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총 5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원래 말로 들으면 쉽거든요. 근데 혼자 쓰시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정이 보상이다 라는 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